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그러나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권 안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경상북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안동이 고향이죠. 두 번째는 이 극좌 운동권 출신이 아니란 점입니다. 주사파 출신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우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은 보면은 이 극좌 운동권 출신들에게 영합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 3.1절에는 느닷없이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서겠다. 이게 다 주사파 김성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있습니다. 이게 당내에 민주당 안에 기반이 아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 인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과연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만 가능하겠느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을 최근 줄기차게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전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또 여당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 바닥부터 긴 사람이죠. 그래서 실무적 국정과 관계된 실무적 지식과 경남도지사로서의 실천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론, 이재명론은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윤석열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윤석열 다음은 당신 차례야 라는 요지입니다. 검찰을 도구로 이용해 적폐 수사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코드 사법부, 코드 헌법재판소, 코드 선관위를 차례대로 장악한 후 위장평화 쇼로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코로나 방역 쇼, 재난지원금 퍼주기, 야당의 질의멸렬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동은 문재인 퇴임 후 안전을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해체하고 차기 대선 구도 짜기인데, 윤석열을 밀어냄으로써 야권 분열의 단초는 만들었고 이재명 처리만 남았습니다. 4자 구도를 짤지 이재명을 보내버리고 3자 구도를 짤지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지 문 정권의 책동을 우리 한번 잘 지켜보고 여태처럼 이젠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타개책을 세웁시다. 이 윤석열의 존재를 야권 분열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 야권에 나왔다. 그러면 기존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홍준표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야권이 분열될 수가 있다. 윤석열로 해서 야권이 분열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차례다. 이 이재명 차례다. 왜 이재명이 토사구팽 아닌, 말하자면은
이 제거, 정치적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며칠 전에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운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앤드류 이앙의 보통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AI 시대 후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하여 러다이트 무브먼트, 즉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요 시대가 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다이나믹하고 늘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전당대회입니다. 2002년 1월 지지율 30%에 달하던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을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만 자중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구미월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새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서 이재명 씨의 토사구팽을 예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씨를 홍준표 씨가 싫어하는지,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홍준표 씨가 며칠 전에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징계할 때 나는 경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신 작전을 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도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겁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으니까요. 아주 여울이 있는 이야기죠. 이재명 씨가 자기 대통령에 당선되어 가지고 문재인 세력이 저지른 행위를 이른바 적폐수사하듯이 할 때 과연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자기 편에 당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비를 위한 건데 이재명, 어디로 뛸지 모르는 이재명 지사를 과연 대통령으로 떠받들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아들을 물고 늘어갔다.
자신도 물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니까 홍준표 자신도 물고 들어갔지만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 아들을 물고 들어간 이재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밀어주겠느냐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면을 탁 집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윤석열 다음은 당신이야 라는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